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26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은 지난 주말 데스플레인 소재한 레이크파크에서는 2023 순회 한국전쟁 기념비 행사가 열렸는데요. 기념식은 미 제한군인의 데스플레인 지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토요일 오후 1시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서 만난 한국전 참전용사 올해 91세의 제리필드. 그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한 해 전부터인 1949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입니다. 그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미군 참전 용사들과 한국 군인의 희생을 잊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It's part of what we're doing to make sure that everybody knows freedom. Freedom is not free. And we have to continually fight for our freedoms if we want to keep them. 이번 6.25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는 금요일에 시작돼 25일 어제까지 사흘간 같은 장소에서 열렸는데요. 한국전 참전 군인들 조각 모형을 포함해 한국전쟁 사진과 자료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포함해 제한군인의 데스플레인 지회 관계자, 한인회 총영사관 관계자, 또 지역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6.25 전쟁의 참상과 진실이 묻히고 또 수많은 희생이 잊혀지고 있는 요즘 한인 커뮤니티가 개최한 이런 행사를 통해 해외 많은 참전용사들을 기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느끼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나라 한국에 와서 그 생명과 이런 걸 다 바친 4만여 명의 미군들 세크리파이스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그 세크리파이스 때문에 한국의 수천만 인구가 현재 이렇게 자랑스럽게 잘 살게 된 거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은인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해요. 한국과 미국 기수대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은 이 두 나라의 국가 재창과 기도, 주요 단체 임원 환영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환영 및 추념사는 제한군인의 데스플레인 지회 토머스 스트로스너 사령관, 또 앤드루 고츠코스키 데스플레인 시장,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 퇴역 미군 장성 제임스 무코야마가 맡았고 이들은 참전용사의 희생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염원을 각자의 연설에 담았습니다. 제36사단 스트로스너 사령관, 최은주 한인회장, 김정한 총영사입니다. Yeah, it was very awesome. It was hard to picture what it was going to be like as we were planning everything. But now that it's here, it's been fantastic. Our relationship with my Korean veteran brothers has been awesome because I didn't even know about them before we started this. And I am proud to be considered a Korean veteran brother or have Korean veteran brothers along with us, as partners of American veterans and the Korean veterans. It's been just fantastic.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데스플레인 베테랑스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하는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작년 8월인가 그때 처음 소식을 접하고 이제 방문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거든요. 정말 이제 고무적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걸 뭐 한 18개월 동안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만큼 이제 앞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주는 나라,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점점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70주년이고 6.25 전쟁 정전 70주년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20주년이고 시카고 지역만 따졌을 때는 또 시카고 박람회 1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이런 해 행사가 열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게 생각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번영과 번창은 결국은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6.25 전쟁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러한 역사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묻혀가는 게 아니고 결국 축적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준 우리 선대는 물론이고 외국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를 잊지 않고서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계 미국인으로 한국 비무장지대 DMZ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무코야마 장군은 한국군과의 교류는 물론 현재 한국인 부인, 입양한 한국인 두 자녀 등의 이야기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는데요. 행사 후에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풍물학교와 시카고 한국무용단,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주요 행사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카고 총영사관 직원들이 베테랑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뉴욕에서 4일간 열린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시카고 선수단. 어제까지 대회를 치른 결과 종합순위 6위로 알려졌는데요. 1위는 개최지인 뉴욕입니다. 2위는 뉴저지, 3위 달라스, 4위 워싱턴 DC, 5위 오렌지 카운티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카고를 포함해 3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죠. 오늘 오전 일찍 뉴욕공항에서 악천후로 발이 묶여있는 체육회 임원진들과 각 경기단체 관계자들을 대표해 소식을 알려온 김대희 회장 잠시 전화로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김 회장은 재미에 대한 시카고 체육회 대표팀이 전체 종합 6위를 차지했다. 250에서 300여 명이 출전한 LA와 시애틀, 애틀란타를 모두 제친 결과라며 우리 시카고 선수들의 저력과 의상을 미주 한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너무 설레고 벅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 시카고 한인들의 저력을 미주에 있는 동포들에게 유감없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192명의 시카고 대표팀 선수, 임원, 참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과 결의를 보여주셔서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11경기 단체 각 경기 회장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단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 저희 임원들이 너무나 큰 수고를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시카고 교민 2세, 3세들에게 전달되어서 다음 미주체전에도 또 시카고의 위상과 저력을 미주 한인 동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공백을 깨고 김대희 회장을 필두로 새롭게 활동을 재개한 시카고 체육회 리더십과 또 모든 시카고 동포들의 서포트와 또 응원 격려 속에 시카고 선수단은 총 11개 종목에 출전해 골프와 배구는 물론 우수한 기량으로 맹활약하며 특히 육상 종목에서만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개 등 수많은 메달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체전 관련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주 시카고에서 취임 이후 경제 성적에 관한 연설을 하며 재선 캠페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백악관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시카고에서 바이든너믹스를 주제로 주요 연설을 하고 민주당 큰손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연설 장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대한 그의 비전을 일컫는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힐은 바이든은 유권자들이 미국 경제가 지난 1년 새 불황을 벗어나 많이 탄탄해졌다고 생각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카고 연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1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준이 15개월 만에 처음 금리 동결에 나선 가운데 이뤄지게 됐다며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또 연준의 결정이 바이든에게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고 부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후 제비 프리스커 일리노이주 지사 부부가 마련한 재선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0일까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2분기 모금 실적 마감을 앞두고 모금액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재선 기금 모금 행사를 가졌으며 백악관은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3주간 전국 투어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카고를 연고지로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단 컵스가 장애인 차별 논란에 휘말린 지 6년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컵스 구단과 열성 팬 가족이 컵스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 장애인 접근성을 놓고 벌인 긴 법정 공방이 컵스의 승소로 일단락됐는데요. 시카고 연방법원 재판부는 컵스가 2014년 개장 100년을 맞은 리글리 필드에 10억 달러 규모의 리노베이션을 단행하면서 휠체어 이용 계획을 위한 자성을 충분히 만들지 않아 미국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호르헤 알로손 판사는 리글필드의 총 좌석 수는 39,510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최소 209개의 휠체어 접근 가능 좌석이 있어야 한다며 리글필드는 최소 210석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컵스 팬인 변호사 데이비드 살다가 근위 영양증으로 10살 때부터 휠체어에 의존해 사는 아들 데이비드 살다를 대신해 2017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죠. 세르다 부자는 컵스가 리글필드를 리노베이션하면서 휠체어로 접근 가능했던 일부 구역에 장애인 전용 좌석들을 제거했다며 장애인 복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컵스가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일론스 판사는 원고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장애인 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컵스 구단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인인 박아영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UCLA 세미얼리 공과대 학장에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UCLA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박 교수는 탄소 포집과 변환 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현재 램페스트 지구연구소 기후변화 교수이자 2007년부터 컬럼비아 대학교 지구 및 환경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또한 램페스트 지속가능에너지센터 연구소장, 지구연구소 및 컬럼비아 기후학교 집행위원, 컬럼비아대 화학공학과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UCLA에 따르면 박 교수는 컬럼비아에서 램페스트 지속가능에너지센터와 또 글로벌 에너지정책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탄소 테크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탈탄소화 분야에서 고도의 학제 간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과 내 교수진과 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형평성, 포용성, 존중을 향한 문화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주도했는데요. 박 교수는 세계적인 공립대학인 UCLA의 차기 공과대학 학장으로 일하게 돼 매우 기대가 크다며 기후변화, 팬데믹, 인공지능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여러 가지 거대한 도전과 기회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과학에 있어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화학 및 생물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화학 및 생물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요. 2021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 동문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고금리로 높아진 부채 조달 비용과 그동안 느슨해진 대출 환경 등으로 이 디폴트나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에서 41건, 캐나다에서 1건의 디폴트가 발생해 북미 지역이 전 세계 지역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배 이상 는 겁니다.
또 스탠다드 &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324개사로 지난해 374개사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까지 파산한 기업의 수가 236개사로 2010년 이후에 최다였는데요. 무디스는 연말까지 디폴트율이 장기 평균인 4.1%보다 높은 4.6%를 기록하고 내년 4월 5%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난 5월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인비전 헬스케어가 70억 달러가 넘는 부채로 인해 파산했죠. 앞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미국 최대 주방 욕실용품 업체 Bed Bath & Beyond, 스포츠 방송 전문 채널인 다이아몬드 스포츠 그룹 등도 올해 파산했습니다. 은행업계와 애널리스트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가 기업 경영난의 주범이라며 유동성이 시급하거나 이미 대규모 부채가 있어 차원 발행이 필요한 경우 높은 신규 차입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며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과 용병들의 거취와 안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이들의 무장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프리고진은 일단 루카센코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를 떠나 현재 벨라루스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AP통신은 러시아와 가장 밀착한 동맹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합니다. 미하일 카시아노프 전 러시아 총재도 BBC에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겠지만 다시 아프리카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도 배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푸틴 대통령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반란을 계기로 푸틴의 국정 장악력에 의문이 들고 있죠. 언론들은 고르바초프 등 과거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진압한 뒤 머지않아 권력을 내려놓게 됐다며 푸틴의 끝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바그너 그룹 철수로 주요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한데다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대반격을 끌어온 우크라이나는 기회가 찾아온 듯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대 굴욕을 당한 푸틴 대통령,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측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에서 처음 열리는 시카고 나스카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적지 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1일과 2일에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나스카 관계자는 이번 시카고 스트리트 레이스에 10만 명이 참가하고 이를 통해 1억 1,3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앞서 로리 라이프 전 시카고 시장은 나스카와 3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관계자들은 올해 티켓 소지자의 65%가 외지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카고 나스카 2.2마일 코스는 미시간 애비뉴와 듀세블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등 시내를 가로지릅니다. 대회 준비로 인해 몇 주 동안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악소스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 지도자들은 휴일을 취소하고 주말에 자발적인 초과 근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랜트 파크와 그 주변에서 열리는 사상 첫 나스카 시카고 스트리트 레이스 개최를 준비하면서 관람석이 완공되고 코스가 건설 중이며 티켓 판매가 진행 중입니다. 시카고 일원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히 비가 내리는 날씨 예보됩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입니다. 화요일은 내일도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2도, 약간의 햇살이 드리워지기도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온은 68도, 습도는 86%, 바람은 서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